안녕하세요. 아파트 시세TV입니다. 오늘은 한강변 신축 2억대 투자처를 같이 한번 보고 투자 가치와 실투금 그리고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양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로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편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양동은 여기에 자양 4동이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자양 3동입니다. 그리고 자양 1동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양 2동이 이렇게 역니은자로 해가지고 위치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양 4동에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라는 정비 사업이 완료된 아파트가 23년 7월에 입주를 하는데요. 아주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84제곱 조합원 분양가가 6억이었는데요. 지금 시세가 20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피가 14억 정도 붙었다.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는 보시다시피 역에서도 거리가 조금 있고 한강에서도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억 정도 시세가 나간다는 점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파트가 한강변에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7억, 그죠? 그리고 전철역에 딱 붙어 있다면 최소한 현재 23억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자양 4동 모아타운 3차 22년 10월에 선정된 곳인데요. 여기는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서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재 신축 투룸이 6억 정도 하고 있고요. 정확히는 6억 3천, 그리고 전세는 3억 7천 정도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억 중반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곳입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동의율 80%가 되어야지 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한데 벌써 동의율이 70%가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양 4동 모아타운이 얼마나 투자하기, 접근하기가 좋은지 이번에 신속통합 2차에서 선정된 자양 4동 통합구역과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일 싼 게 매매가가 7억이고요. 대출을 받아서 입주했을 경우에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5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신속통합 기획은 선정이 되면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기 때문에 갭 투자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실거주만 해야 하는데 문제는 굉장히 낙후가 돼 있어서 실거주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실거주를 해야지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이 3억 이하를 가지고 있다. 3억 이하를 가지고 있고 실거주하기가 힘들다면 자양동에서는 선택지가 여기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가 현금이 6억 이상이 있으면서 실거주하면서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신속통합 기획을 선택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은 본인 포지션에 맞게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자양 3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양 3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 위쪽부터 보면 17년에서 35년 사이에 된 아파트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매매 가격은 13억에서 17억. 그래서 제일 실투금이 적게 들어가는 게 6억입니다. 근데 가장 신축이 17년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라고 보기가 힘들겠죠. 자,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25년에서 35년 굉장히 구축 아파트죠. 그래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것도 있고 도래할 것도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12에서 15억이고요. 제가 오늘 포인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실투금입니다. 실투금이 7억 정도 들어가고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 한강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아파트들이 15년에서 20년 정도 된 아파트고 매매가는 14억에서 17억, 그리고 실투금은 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가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7억 정도를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데, 문제는 이쪽 아파트들이 오래된 아파트고, 오래된 아파트의 핵심은 정비 사업성입니다. 근데 정비 사업성 치고는 용적률이 200에서 300%고 평균 대지 지분이 9평에서 10평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진행이 가능은 하겠지만 사업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양 1동은 요 빨간색 부분인데요. 노후도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요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빌라를 투자하실 분들은 노후도가 굉장히 깨져 있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계산하셔가지고 구역을 짜서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얼마나 깨져 있나 보여드릴게요. 해당 그림은 20년차 이하의 건축물을 표시한 것인데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57%의 노후도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20년차 이하의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쪽에 거대하게 자양 전통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율을 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자양 4동 모아타운, 그리고 자, 그러면 이번에 통과한 모아타운과 신속통합 2차의 노후도를 보면 매우 우수하다라는 점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양 2동 오른쪽 편에 모아타운에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지금 준비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요 지역입니다. 자, 요 지역인데 여기는 노후도가 76.2%로 매우 우수하고요. 모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만 넘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22년 12월에 주민 설명회를 이미 개최를 했고, 여기에는 빌라 기준, 투룸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5억 2천, 전세 2억 4천으로 해서 실투금이 2억 8천 정도 들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위치해 있고요. 바로 우측편에 한양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실투금이 12억 됩니다. 그래서 3억 이하로 이렇게 좋은 입지를 선점하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위쪽 편에는 자양 5 재정비 촉진구역으로서 860세대 아파트가 여기에 들어오고 업무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양 제9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현재 보류 중인데 나중에 개발이 다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편은 자양 1 재정비 촉진구역으로서 새 건물이 들어오는데 150m 높이의 48층 건물입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이 들어올 예정이고 광진구의 공공청사와 구의회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터미널은 스타필드가 들어오고요. 이쪽 위쪽에는 2호선과 7호선이 다니는 건대 입구역, 그리고 7호선 뚝섬 유원지역, 그리고 2호선 강변역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건대 입구역에서 종로 5가까지는 전철로 27분이면 갈 수가 있고요. 뚝섬 유원지역에서 여의도는 31분, 그리고 건대 입구역에서 강남까지는 전철로 불과 20분 만에 도달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입지입니다. 3대 업무지구가 30분 내외로 전철을 타고 모두 이동 가능한 곳이 바로 자양동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제가 자양동을
신속통합 기획, 그리고 신축 아파트, 그리고 구축 아파트, 그리고 모아타운을 비교해서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분양권 매수를 하려고 봤더니 최근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졌죠. 그죠? 휘경자해라든가 둔촌주공이라든가 철산자해라든가 모든 게 다 완판이 되면서 청약을 넣어봤자 당첨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미 지어진 신축을 내가 사고 싶으면 실투금이 적어도 7억에서 10억이 들고 7억짜리는 세대수가 적다든지 입주가 좀 안 좋은 곳에 있는 곳들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도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서 이것은 실거주를 해야 되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죠? 그리고 싸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서울에 있는 웬만한 자양동 정도 입지에 있는 신속통합기획은 최소 실투금이 7억 이상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 그리고 특별히 한강변에 위치한 신축을 나중이지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3억 이하의 방법은 현실적으로 지금 모아타운 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합 설립 전까지는 거래가 가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억대 초핵심 입지를 실거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자, 다음 소개해 드릴 곳은 마포구 쪽인데요. 모아타운 2차에 선정된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현재 매매가가 5억 5천, 그 다음에 전세 2억으로 해서 초기 투자금이 3억 5천 듭니다. 동의율은 456, 459번지 동의율이 80% 도달했고요. 457번지가 60% 도달했습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마포 한강 아이파크는 15년차 된 아파트인데요. 세대수가 매우 작죠. 그죠? 자, 32평이 16억이고 실투금이 7억이란 얘기입니다. 자, 7억과 3억 5천 매우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7억이 있으면 한강 아이파크에 투자를 하시는 게 낫겠죠. 하지만 그만한 돈이 없다는 얘기죠. 저희는. 자, 그 다음에 모아타운 3차 이번에 선발된 합정동입니다. 대지 8.7평에 전용 12평, 매매가가 5억 5천이고 전세가 2억 7천으로 실투금이 3억 이하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이 합정동 모아타운은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비주거가 요 범위 안에 112세대가 있습니다. 112세대가 있는데 요 비율이 12%가 되겠죠. 12%가 되는데 이분들은 반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장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에 아파트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동의율이 관건입니다. 내가 저렴하게 들어가는 대신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곳들은 자녀 증여용으로 사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근처에 있는 한강밤섬 자이 같은 경우에 14년 차인데 33평이 17억입니다. 실투금이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레미안 웰스트림 8년 차죠. 그죠? 8년 차고 773세대. 9평이 17평인데 요거는 한강뷰가 안 나오는 거고요. 한강뷰가 나오면 22억이 됩니다. 그래서 한강뷰를 갭 투자로 살려면 12억이 든다는 점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포자이 같은 경우에 한강하고 떨어져 있는데도 9평이 18억이죠. 실투금은 10억이 들겠습니다. 자, 이쪽 위쪽이 쭉 올라가면 지금 지도에 잘렸는데 공덕동 신속통합기획은 실투금이 9억입니다. 자, 결국에는 내가 7억에서 10억이 있어야지 서울 주요 입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멀쩡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지만 저희는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핵심 입지를 잡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소개처는 모아타운 2차 대흥동인데요. 대지 6.5평 기준으로 전용 11평인데
매매가가 5억 4천이고 전세가 2억 6천으로 이것도 2.8억, 3억 이하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대흥동 같은 경우에는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3구역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1구역은 또 상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구역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 2차 대흥동을 투자하실 분들은 요 2구역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투자는 입지 대비 매수가 가능한지가, 내가 매수가 가능한지가 중요하지, 살 수도 없는 실투금이 7억에서 12억 드는 아파트를 고려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서울 초역세 한강변의 유일한 방법이 되겠죠. 3억 이하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30대 초반이면서 한강변에 나중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20대 자녀 증여용으로 아주 괜찮은 투자법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유주택자들은 매수한 후에 2년이 지나면 일반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전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서울에서도 초핵심 지역이면서 한강변을 끼고 있는 3억 이하 투자처를 같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